거기 17페이지 판결의 단독 신청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한번 가보죠.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한번 가봅니다. 뭐 이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주구장창 출제가 되는 테마야. 여기 누구 소유?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갑수기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사급하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야. 매도인, 매수인 이행하고 다 이행했어. 이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주면 결제 끝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을 플러스 갑 마이너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그죠? 권리자인 을쓰기는 등기 소각하겠다고는 의사가 있어요. 등기 신청 협력 의사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의무자인 갑쓰기는 등기 소각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없어요. 을이 갑 보고 가자 그래도 나 바빠 그러면서 요리조리 뺀질거리는 거야. 그럴 적에는 을쓰기가 스스로 뭐가 되고 원고 그래요. 뭐라고요? 원고가 되고 협력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하지 않는 갑쓰기를 보고 뭘로? 피고로 삼아서 어떤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죠? 보통 이전 소송이 되겠지. 그죠? 간단하게 말해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 될 거야. 이 소송에서 원고인 을씨가 승소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죠? 그러면 승소한 원고한테는 판사는 종이장을 하나 줘요. 이 종이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확정 판결 정본 그래요. 보통 판결문 그러는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확정 판결 정본이라고 기억하자 그랬지. 사본 갖다 주면 휙 집어던져요. 정본 제출해 줘야 돼요. 여기 확정 판결 정본의 주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갑쓰기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을쓰기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적극 협력하라 또는 협력을 명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갑쓰기가 협력해야 할 이유가 깨알같이 써 있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와서 승소한 원고인 을쓰기가 단독으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데 이걸 보고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등기소 안 오겠다고 하는 애는 어디로 데리고 오지 말고 이놈 왕따 시켜놓고 대신 이놈의 뭐만 의사 그래요. 뭐라고요? 의사만 확정 판결 정본안에 담아갖고 오란 얘기야. 그죠? 위형적으로 보면 을이 혼자 와서 신청하는 것 같지만 기실 따지고 보면 권리 의무자가 함께 와서 신청하는 거나 진비 없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혼자 와서 등기를 신청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라면 충분히 혼자 와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판결에 의한 등기 인정에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거기에 쭉 정리를 해놨어요. 이 판결은 무슨 판결만을 말한다? 이행 판결 그래요. 무슨 판결? 이행 판결만을 말하는데 이 판결의 성질은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소 안 오겠다고 하는 애는 어거지로 데리고 오지 말라는 얘기야. 대신 이놈의 의사만 요 판결 정본안에 담아갖고 오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그 판결의 성질은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 그래요. 그죠?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판결 그래요. 뭐라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비록 형성 판결이지만 이행 판결하고 효력이라는 면에서는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이행 판결 속에 포함을 시켜주게 돼요. 그죠?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꼭 기억을 해둬요.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한 등기 인정은 맨 앞에 반드시 뭐가 나와 있어야 돼? 승소한 그래요. 뭐라고요? 승소한 원고만으로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패소한 피고는 그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패소한 피고는 확정 판결 정본의 기판력을 원용할 수 없어서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자주 물어보지.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시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은 뭐라고 기재를 합니까? 했더니 판결의 종류에 따라서 나눠봐야 돼. 이행 판결이라면 해당 법률행위. 저기서 보면 매매 그래요. 뭐라고요?
매매라고 기록을 해야 되고 매매 계약의 성립일을 연월일로 기재를 해줘야 돼. 그죠? 근데 그것이 형성 판결이라면 확정 판결 그 밑에다가 바로 써놔. 공유물 분할 그래. 뭐라고요? 공유물 분할을 등기 원인으로 기재를 해주고 판결이 확정된 날 그래. 뭐라고요? 판결이 확정된 날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판결의 확정일이 연월일이 될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는 확정 판결 정본 그래. 뭐라고요? 확정 판결 정본 제출을 해줘야 돼. 사본 갖다 제출하면 휙 집어던진다 그랬어.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확정 증명서 그래. 뭐라고요? 확정 증명서 한 통도 꼭 제출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하네.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필정,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확정 판결 주문과 이유 속을 들춰보면 누가 권리자이면 누가 의무자고 왜 의무자가 협력을 하지 않는지가 자세히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중복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나 등기 의무자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의무자가 승소해서 단도로 신청하고자 할 적에 등기 의무자는 신청 협력 의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필증을 제출해 줘야 돼. 그죠? 됐어요? 꼭 좀 기억을 해두고 등기 원인에 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죠? 왜? 판결의 주문과 이유 속을 들춰보면은, 그죠? 이유 속을 들춰보면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인지 농지인지 아닌지 여부가 적나라하게 다 기재가 돼 있어. 다시 중복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까지만이라도 꼭 기억을 해도 근데 등기상 이의관계인이 있다면 이제 승낙서는 반드시 제공을 해줘야 돼. 그죠? 그래요. 자, 판결에 의한 등기인정 지금 24회 때 출제가 됐으니까 한 6, 7년 건너뛰었단 말이야. 단독 문제로 나올 때가 되긴 됐어. 그 정도는 꼭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대의 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대의 신청 한번 가보지. 여기 봐요. 우리 등기 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시가 되기도 하지만 제3자에 의한 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제3자에 의한 신청에 의해서 개시가 되지. 그죠? 제3자에 의한 신청은 이렇게 포맷을 해두자 그랬어. 대, 그 다음에 위, 그 다음에 뭐라고? 포 그래요. 대는 뭐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야. 대리 제도에서 당사자는 본인하고 상대방이고 대리인은 아웃사이더, 제3자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대위 신청이야. 그죠? 대위 신청에 관한 규정 우리 등기법에 얼마든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은 채권자 그래요. 뭐라고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채무자가 신청해야 할 등기를 채무자가 신청하지 않으니까 채권자가 채무자를 어떻게 해서 대위에서 신청한다라고 해서 채권자 대위 신청 그러는데 이건 우리 등기법 28조에 규정돼 있어. 작년도에 출제가 됐어요. 그죠? 앞으로 자주 물어볼 거야. 그죠? 채권자 대위 신청 잘 기억을 해두고 이 포는 뭐다? 포괄 승계인 그래. 뭐라고요? 포괄 승계인에 의한 신청 그러지. 요 대리인 채권자 포괄 승계인은 해당 법률 행위를 기준놓고 봤을 때 당사자는 아니고 제3자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그죠? 이건 그림 안 그릴 거야. 그래서 대리 신청 그렇다고 치고 채권자 대리 신청하고 포괄 승계는 자주 물어봐. 그죠? 포괄 승계인에 의한 신청은 매년 낱개의 지문으로 출제가 되도록 돼 있어. 그죠? 그래서 요 채권자 대위 신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 그 박스 내에 있는 것만 기억을 해두면 돼. 일단 기본 흐름들을 기억을 해놔야 돼. 자, 여기 봐요. 갑으로부터 누구로? 을로. 을로부터 누구로? 병으로. 이게 전전 매매가 됐대. 그죠? 전전 매매가 돼 나갔다면
등기도 갑에서 누구야? 을로, 을에서 병으로 차근차근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중간자를 생략한 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양수인 앞으로 훌쩍 넘어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야. 이 이례적인 경우를 놓고 우리 대법원은 효력이 있네, 효력이 없네, 그렇게 판단할 따름이지. 이렇게 전전매매가 돼 나갔다면 등기도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차근차근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야. 그죠? 항다반사란 얘기야. 그러면 세 명의 이름을 알아보자. 병식이를 보고 뭐라 그래? 채권자 그래요. 그죠? 그래요. 을시기를 보고 뭐라 그래? 채무자 그러지. 그죠? 또는 대의를 당하는 자다 그래서 뭐라 그래? 피대의자 그래요. 그죠? 피대의자 그래. 깜짝 놀라지 말라 그랬어. 그죠? 피대의자 그래서. 그래. 그 다음에 이 갑시기를 보고 뭐라 그래? 제3채무자 그래. 그죠? 제3채무자 그래. 얘가 왜 채권자, 채무자가 됩니까? 둘 사이에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병은 을을 상대방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란 채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당연히 채권자, 채무자야. 얘는 왜 제3채무자가 됩니까? 했더니 갑하고 을 사이에서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죠? 그것을 제3자 누구야? 병식이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갑식이는 뭐야? 제3채무자가 될 수밖에 없지. 그지? 됐어요? 네.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그래요. 등기는 차근차근 넘어가야 되니까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갑 뭐가 돼? 마이너스 을 뭐가 돼? 플러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의무자인 갑식에는 협력 의사가 있는데 이 중간에 낑긴 놈이 협력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갑으로부터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지 못하니까 최종 양수인이자 채권자인 병식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을 길이 없다는 얘기야. 이럴 때 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등기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규정이 바로 채권자 대위 신청이야. 그죠? 등기소 안 오겠다가 하는 놈은 어거지로 데려오지 말고 그놈 왕따 시켜놓고 협력 의사 있는 제3채무자하고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아야 할 채권자하고 둘이 같이 와서 채무자를 어떻게 해서 대위에서 신청을 하라는 얘기야. 그죠? 대위에서 신청을 하면 병 네 명의로 신청을 하면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테니까 이 등기에 기재해서 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가라는 제도가 뭐다? 채권자 대위 신청이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요 기본적인 구도를 가지고 그 박스 내에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박스 내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등기 청구권이란 사건을 대위 행사하는 게 아니고 등기 신청권이란 공권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신청권이란 공권을 채권자 자신 명의, 즉 병명의 자신 명의로 대위 행사를 하는 거야. 됐어요? 기억을 해두고 특정 청구권뿐만 아니라 금전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대위 행사를 합니다. 그죠? 금전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대위 행사하는 게 항다반사야. 그죠? 항다반사야. 뭔 얘기야? 왜 얘는 협력 의사가 있는데 얘는 협력 의사가 없어?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야. 그죠? 얘는 협력 의사가 있는데 얘는 왜 협력 의사가 없어? 그래요. 자, 갑으로부터 이걸 한번 생각해봐. 갑으로부터 을로. 근데 을한테 병식이란 채권자가 있는데 병식이가 얼마 받을 돈이 있어? 1억 받을 돈이 있어. 1억 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만약에 을식이가 갑식이한테 협력을 해서 지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면 이건 곧바로 집행의 표적이 돼요. 그죠? 채권자인 병식에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압류를 가합니다. 그죠? 보존 절차로서 압류를 가게 돼. 집행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얘는 협력 의사가 있고 얘는 보통 협력 의사가 없어. 이런 것이 보통 일반적이야. 그죠?
됐어요? 일반적이 되겠지. 그래서 특정 청구권뿐만 아니라 금전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대위행사를 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3번 단독으로 신청해야 할 등기라면 단독으로 대위행사, 공동으로 신청해야 할 등기라면 공동으로 대위행사. 그 두 번째를 한번 봐봐. 여기 봐요.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갑 마이너스 을 플러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 지금. 그죠? 돼요?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 근데 얘는 협력의사가 있고 얘는 협력의사가 없으니까 너 빠지고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채권자가 들어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해야 할 등기라면 이렇게 공동으로 대위행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자, 여기 을시기가 이름을 바꿨어. 말자에서 뭘로? 말숙으로 바꿨어. 그죠? 그러면 을시기는 단독으로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자가 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신청해야 할 등기라면 단독으로 대위 행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다시 한번 단독으로 신청해야 할 등기라면 단독으로 대위 행사가 가능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할 등기라면 공동으로 대위 행사해야 돼. 그죠? 이해돼요? 됐어. 그 다음 등기관이 대위 등기 절차를 완료했을 때 권리자 및 대위 채권자에게 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거야. 얘한테도 등기 완료 통지해줘. 그죠?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고 얘한테도 채무자, 권리자한테도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지. 두 놈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 같은 성질의 완료 통지서야 전혀 성질이 다른 완료 통지서야 전혀 성질이 다른 완료 통지서라고 했지. 채권자가 받은 이 완료 통지서는 어느 입장? 신청인 그래요. 뭐라고요? 신청인의 입장에서 교부받았어. 이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순한 완료 통지서야. 그죠? 근데 이 채무자가 받은 이 완료 통지서는 어느 입장에서 교부받았나? 명의인 그래요. 뭐라고요? 명의인 입장에서 교부받았어. 그래서 이건 단순히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에 불과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필정보의 역할을 하는 매우 특수한 완료 통지서라고 했어. 그죠? 그러면 을로부터 병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이제 을시가 마이너스 병시가 뭐가 돼? 플러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그죠? 의무자라고 한다면 등기의 진정성 확보 목적으로 필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필정보 대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어떻게 해서 대용으로 제출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절차가 완료가 되었다는 증명서에 불과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필정보의 역할을 하는 매우 특수한 완료 통지서라고 했어. 그죠?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야. 꼭 좀 기억을 해놔야 돼. 네, 됐어. 그 다음에 5번 채권자의 채권자도 대위 행사가 가능해. 그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 병식이가 정식이한테 한 번 더 팔으라는 얘기야. 그죠? 한 번 더 팔면은 병식이는 채권자가 되고 채권자의 뭐가 돼? 채권자가 되겠지. 채권자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권을 다시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어. 그죠? 우리는 요까지밖에 못 팔지. 왜 그래? 한문을 갑, 을, 병, 정까지밖에 못 쓰기 때문에 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 그죠? 그렇죠? 요까지밖에 못 팔아. 채권자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권을 다시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6번 대위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채무자한테 유리한 등기 및 중성적인 등기, 채무자한테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은 등기를 흔히 중성적인 등기 그래요. 그죠? 중성적인 등기 그래. 여기 봐요. 어차피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떨어졌다면 이건 채무자한테 유리한 등기야. 그죠? 이런 거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채무자가 이름을 말자에서 뭘로? 말숙으로 바꿨어. 그죠?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와 같은 것은 채무자한테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은 중성적인 등기야. 이런 건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채무자한테 불리한 등기,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워지는 등기, 말소 등기는 어쨌거나 채무자한테 불리한 등기야. 이런 건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함부로 남의 거래 관계에 제3자가 꼽살이 끼지 말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7번. 우리 등기법의 7, 8, 9번은 우리 등기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타 대위 신청에 관한 규정이야.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 시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 등기 써놔. 옆에다가. 그죠? 그 사이에다가 그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 등기를 어떻게 동시에 신청하고 다른 구분 건물 소유자를 어떻게 해서 대위해서 신청하라고. 그죠? 그래서 그 7번은 동시 플러스 대위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 어떻게 해요? 동시 플러스 대위. 그죠? 묶어서 그렇게 기억을 해도 자주 출제되는 질문이지. 8번 건물 소유명인이 1월 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2번 타자로서 누가 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명인을 어떻게 해서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어. 그 다음에 9번 수탁자가 단도로 신청해야 할 등기를 게을리하면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신탁자나 수익자 그래요. 그죠? 수익자가 있는 신탁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 그죠? 그치? 수익자가 있다면 그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야. 신탁자나 수익자가 수탁자를 어떻게 해서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어. 그죠? 이런 규정들이 우리 등기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대위 신청 끝. 대위 신청 끝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 행위 및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즉 플러스 마이너스야. 자, 이제 좀 속도를 냅니다. 지금. 자, 등기 신청 행위는 사법상의 행위야, 공법상의 행위야? 공법상의 행위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권리를 뽑아낼 수 있는데 등기 신청권이라는 권리를 뽑아낼 수 있는데 이건 사건이 돼야 돼, 공권이 돼야 돼? 공권이 돼야 되겠지. 공권이란 권리는 소멸시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 게 원칙이야.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했다고 할지라도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합니다. 꼭 기억을 해도. 이 등기 신청 행위가 효력이 있으려면 몇몇 가지 조건을 갖춰줘야 돼. 첫 번째, 등기 신청 능력이 있는 놈이 등기 신청 행위를 해야만 효력이 있어. 그죠? 그렇지? 등기 신청의 능력이 있으려면 최소한도 무슨 능력? 의사 능력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의무자의 입장, 즉 불리한 입장에서 하는 등기라면 의사 능력뿐만 아니라 행위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돼. 지금 현행 민법에서는 제한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됐어? 그래요. 그리고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면 신청의 원칙에 따라서 이 등기 신청 행위는 반드시 뭐를 구비하고 있어야 돼? 요식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돼. 구술 신청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주지. 그 다음에 3번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개념 꼭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 그죠? 왜냐하면 28회 때까지 엄청나게 물어봤지. 등기 신청 적격이란 등기 명의이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해. 자연인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등기 신청 적격이 있어. 상호주의 원칙에 위반이 되지 않는 한 외국인도 등기 신청 적격이 있지. 법인이라면 내국법이든 외국법이든 공법이든 사법이든 영리든 비영리 법인이든 사단이든 재단 법인이든 법인은 모두 법인격이 있어서 법인 단독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단 말이야.
특히 비법인 거래요. 자주 물어보지. 꼭 기억을 해놔야 돼. 비법인은 민법상으로는 권리 능력은 없지만 우리 등기법상 등기 신청 적격은 있어. 다만 그 신청 방법이 특수해서 누가 신청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신청인 입장에 쓰게 돼. 특히 우리 출제자는 뭘 물어보냐면 4번처럼 등기 신청 적격이 없는 놈을 물어봐. 그죠? 많지도 않아. 4마리밖에 없어. 그죠? 태아, 학교, 민법상 조합, 읍면 리동, 등기 신청 적격 있나요? 없나요? 없어. 그래서 얘들 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그죠?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5번 각종 등기 신청 시 플러스 마이너스야. 그죠?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30회 31에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올해도 또 물어볼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양도인이 뭐가 되고 마이너스, 양수인이 뭐가 돼? 플러스가 돼서 공동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저당권 이전 등기는 항상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격려가 됩니다.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져?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져?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지. 그 다음에 저당권이 이전된 후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시 누가 마이너스가 되냐면 저당권의 현등기 명인. 그죠? 현등기 명인이 누구야? 양수인이 될 거야. 그죠? 그렇지?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가 플러스가 돼서 공동으로 말소 등기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그 두 번째, 그게 뭔 얘기야? 여기 봐.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이 있어? 갑 소유 부동산이 있어. 갑이 을로부터 사업자금 얼마? 1억 원을 빌려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합의를 했어. 저당권 설정 등기 떨어졌겠네. 을이 갑한테 행사할 수 있는 이 1억 원이란 금전 채권을 하나의 물건처럼 파악해서 제3자 병식이한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걸 우리 민법 450조에서는 지명채권을 양도한다 그래. 이놈이 보따리 싸고 이사를 가면 저당권도 따라서 이사를 가도록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저당권이란 권리는 원래 그런 습성이 있어. 그죠? 됐어? 그래서 저당권도 따라서 이사를 갑니다. 얘 양도인 그래. 뭐라고요? 양도인이 마이너스, 양수인이 뭐가 돼? 플러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이 저당권 이전 등기는 항상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진다 그랬지.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이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져. 됐지? 요까지 기억을 했어. 저당권이 제3자한테 이전된 후에 이 저당권을 말소하고자 합니다. 말소 시 권리 의무자가 누가 됩니까? 이 얘기 아니야. 그죠? 말소 시 저당권 설정자는 마이너스 플러스? 저당권 설정자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왜 플러스?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등기부상에서 지어지게 되면 이 목적 부동산의 담보 가치는 지어진 만큼 환원이 되니까 설정자로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입니까? 얘가 마이너스입니까? 그랬더니 저당권이란 권리는 민법상으로도 누구 앞으로? 병 앞으로. 그죠? 이게 이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민법 몇 조? 187조에 따라서 당연히 이전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민법상으로도 양수인 앞으로, 등기부상으로도 누구 앞으로? 양수인 앞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양도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양수인이 뭐가 돼? 마이너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양수인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천하가 다 하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당권의 현등기 명인 이렇게 명칭을 싹 바꿔놨어. 그죠? 양수인 또는 저당권의 현등기 명인이 마이너스가 돼서 공동으로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세 번째,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 저당권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 신청 시 의무자는 저당권자, 플러스는 설정자, 제3취득자 그래요. 그죠? 알지? 세 번째 알지?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만 할게. 여기 누구 소유?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 갑씨가 을로부터 사업자금 얼마? 1억 원을 빌려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하자고 합의를 했어. 그죠? 저당권 설정 등기 떨어졌을 거야. 저당권 설정 등기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야? 갑이야. 그죠? 그래서 갑식이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 병식이하고 만나서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걸 등기 원인을 삼아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 병식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 그래. 그죠? 됐어? 얘는 그 법률상의 지위가 채무 없이 책임만 부담하는 물상보증인하고 거의 엇비슷해. 그죠? 됐어요? 그래요. 이렇게 제3자한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이 저당권을 어떻게 말소하고자 합니다. 그죠? 누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까? 했더니 저당권자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야. 그죠? 지워지게 되면 저당권자는 어쨌거나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상실하니까 마이너스가 돼. 그러면 얘가 플러스입니까? 얘가 플러스가 됩니까? 했더니 둘 다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고 거기 적혀 있지. 그죠? 그 둘 다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편목가서 저당권 말소, 이렇게 편목가서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제3취득자가 플러스가 되면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죠? 근데 왜 옛날 소유자 갑시가 플러스가 됩니까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 그랬어요. 뭐라고요?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갑 또한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야. 그죠? 됐어요? 이제 그걸 물어본다라거나 지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그래. 뭐라고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 시 누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됩니까? 거기 네 가지는 아직 우리 출제자가 물어보지 않는 거야. 그죠? 물어보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유력할 거야. 그죠? 거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 시 누가 권리 의무자가 됩니까? 그랬더니 여기 봐봐요.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이 있어? 갑 소유 부동산 있지?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갑은 을하고 사급하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그죠? 매도인 매수인 그래.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식한테 야 소유권 좀 넘겨다오.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채청이야. 이 권리를 보존할 목적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는데 가등기 신청 시 을 플러스 갑 마이너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가등기를 신청해서 가등기가 떨어졌어. 6월 1일자로 떨어졌지. 그죠? 그래요.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 갑이 가지고 있겠지. 갑은 소유자란 말이야. 소유자는 처분의 자유가 있으니까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 병식기하고 만나서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죠? 요걸 등기 원인으로 삼아서 갑 마이너스 병 플러스가 돼서 둘이 같이 와서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했다라면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리해 줄 수밖에 없어. 그죠? 됐어요? 여기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가 격려가 되는데 이게 6월 며칠자부로 15일자부로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이 6월이야? 7월이야? 7월이지. 지금 그래요. 그러면 얘들은 가등기에 기초해서 무슨 등기? 본등기 하러 가야 돼. 그죠? 이 본등기 신청 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각각 누가 됩니까? 이거를 우리 출제자가 지금 30회 때까지 계속 물어보고 있어. 그죠? 됐어? 이거 꼭 좀 기억을 해놔야 돼. 작년도는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올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일단 매수인 측을 봐봐요. 그죠? 매수인은 혼자밖에 없지? 그러니까 매수인 을이 가등기 신청 시 플러스
본등기 신청 시 플러스가 되면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그죠? 이건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그죠? 근데 매도인 측을 봤더니 여기는 법률상의 지위 변화가 있어. 그죠? 갑을 옛날 소유자, 병을 뭐라 그래? 새로운 소유자 그래. 법률상의 지위 변화가 있지. 얘입니까? 얘입니까? 그랬더니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만약 하게 된다면 순위가 소급하게 될 거야. 그죠? 순위가 소급하게 됨으로써 제3취득자 앞으로 떨어진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종당에 가서는 직권으로 말소가 될 등기이기 때문에 제3취득자는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얘가 아니라면 얘밖에 더 있어. 그죠? 그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갑시가 가등기 신청 시 의무자이자 본등기 시 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지. 그죠? 됐어요? 네, 거기 박스 좀 후질근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 첫 번째만 빼놓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아직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유력할 겁니다. 그죠? 유력하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정보가 빠졌네. 그죠? 네, 등기 신청 정보 써놔요. 네, 등기가 아니고 등기 신청 정보 써놔요. 이게 왜 없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는 정확하게 보내긴 보냈는데 신청 정보가 어떻게 빠져 있어요. 그지? 그리고 아까 저기 지적보에서 봤듯이 뭐가 또 밀리기도 합니다. 그죠? 왜 밀리는지는 잘은 모르겠어. 등기 신청 정보 중요합니다. 등기 신청 사건 한 건당 하나의 신청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원칙이야.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서 일괄해서 신청할 수도 있어. 무조건 일괄 신청이 가능한 게 아니고 일단 등기소의 관할이 동일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및 연월일도 동일해야 되고 당사자가 동일해야 되고 등기 목적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일괄 신청이 가능해. 그죠? 요것까지만 기억을 하면 돼. 근데 신청 정보에서 가장 핵심은 필요적 정보사항이 뭔지, 임의적 정보사항이 뭔지, 이게 가장 핵심이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시 신청 근거조항 그래. 뭐라고요? 신청 근거조항을 필요적 정보사항으로서 제공해야 돼. 신청 근거조항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64조 1호에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자인지 2호에서 신청하는 자인지 3호에서 신청하는 자인지를 분명히 밝혀달라는 얘기야. 그죠? 1호, 2호, 3호가 뭐야? 1호, 2호, 3호가 뭐지? 1호, 2호, 3호가 뭐냐면 대, 판, 그 다음에 뭐야? 수야. 그죠? 이건 대는 뭐야? 대장 등본. 판은 뭐야? 판결. 수는 뭐야? 토지 수용이야. 그죠? 토지나 건물 수용이야. 그러니까 나는 1호에서 신청하는 자이다, 2호에서 신청하는 자이다, 3호에서 신청하는 자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줘야 돼.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이렇게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놓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근데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은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거기 X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치?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출제가 된 질문이야. 작년도까지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시 등기 원인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제공할 수가 없는 거야. 없으니까 연월일도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은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지.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 신청 시 매매대금 매매비용 반드시 제공해 되겠지. 근데 환매 기간 그래요. 뭐라고요? 환매 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내가 3년 만에 행사를 하겠다, 1년 만에 행사를 하겠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서 약속하기 나름이야. 임의적 정보사항이겠네.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 시 설정 목적하고 범위야. 그죠? 범위, 필요적 정보사항으로 제공하는데 치료의 지급시기, 존속기간 따위 등은 양 당사자가 만나서 약속하기 나름이니까 임의적 정보야.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 신청 시 목적과 범위, 그 다음에 승역지 표시사항뿐만 아니라 유역지 표시사항도 필요적 정보사항으로서 반드시 제공해 줘야 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러나 부종성 배제 특약이랄지 비용 부담에 관한 특약은 양 당사자가 만나서 약속하기 나름이니까 임의적 정보사항에 불과할 테고,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시 범위는 필요적 정보사항으로 제공이 되는데 목적은 제공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러면 민법 303조 1항에서 해당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다시 중복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전세금 필요적 정보사항으로서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데, 존속기간이랄지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관한 약정, 전전세 금지 특약이랄지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따위 등은 양 당사자가 만나서 약속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임의적 정보사항에 불과해.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시 피담보 채권액, 그래 뭐라고요? 피담보 채권액 반드시 제공해 줘야 돼. 그리고 변제액에 가서 어떤 놈이 갚을 거냐, 채무자 표시상 절대 생략할 수 없어. 그죠? 됐어요? 그렇지만 변제기나 이자 따위 등은 임의적 정보상에 불과할 테고,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수반성의 취지야. 수반성의 취지는 우리 민법 361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피담보 채권에게 보따리를 싸고 이사를 가면 저당권도 따라서 이사를 가야 돼. 그쵸?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시 여기는 피담보 채권액이라고 하지 않고 채권 최고액, 그래. 그죠? 채무자 표시사항도 절대 생략할 수 없어. 변제기 임의적 정보사항으로서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자는 채권 최고액 속에 당연히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시 차임, 단기 임대차란 취지 따위 등은 필요적 정보사항이야. 그러나 임대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수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야? 임의적 정보사항에 불과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그 박스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필정보 뭐라고 쭉 돼 있어.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3번이야. 3번하고 4번이야. 그죠? 3번하고 4번 꼭 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30회 때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고 31회 때까지 낱개의심으로 계속 물어보고 있어.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기억해달라고 그랬어? 단판을 지읍시다. 어디 가서? 관공서에 가서. 그죠? 그래서 단판관 이렇게 기억해놔야 돼. 단이 뭡니까? 했더니 단독 신청이야. 의무자에 있어 없어? 없어. 제공하고 싶어도 제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상속 등기, 보존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신청 시 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고자 할 적에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의무자의 필정보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죠?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둘로 나눠봐야 돼. 그죠? 여기 봐. 권리자가 승소했으면 제공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겠지. 왜? 확정 판결 정본의 주문과 이유속을 들춰보면 더 자세하게 설치가 돼 있다는 얘기야. 됐어요? 근데 거꾸로 의무자가 승소할 수도 있잖아. 그죠? 의무자가 승소해서 판결에서 단독으로 신청하고자 할 적에 의무자 본인은 협력 의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필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 그죠? 됐어? 잘 기억을 해둬요. 그 다음에 관공서가 촉탁이라는 형식으로 등기를 하고자 할 적에 관공서는 그 자체가 진정성이 높은 기관이야.
필정보의 제공을 면제를 해준다는 얘기지. 그죠? 됐어요? 진정성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면제. 환매 특약 등기 신청 시 의무자인 매수인에게 필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는 필정보를 어떻게 제공해? 그죠? 제공할 수가 없겠지. 나중에 환매 특약 등기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할 거야. 좌우당간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기록하자? 단판을 지읍시다. 관공서에 가서. 그 다음에 4번 이 필증이 의무자가 소지하고 있다가 이리저리 이사 다니다가 이 띠떼라는 놈이 그만 잃어버렸어. 그죠? 멸실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절대 재교부 해준다, 해주지 않는다? 해주지 않아. 옛날에는 재교부 해줬단 말이야. 성년자 2인 이상의 보증서를 제출을 해주면 재교부를 해줬었는데 이게 실거래사에서 하도 악용이 되기 때문에 폐지를 했어. 그죠? 그래서 현행법에 따르면 절대로 재교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무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우리 등기법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확인합니까? 했더니 일단 원칙은 의무자나 의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등기소 출석을 해서 등기안에 면전에서 뭘 작성하라는 얘기야? 확인 조서를 작성하라는 얘기야. 그죠? 이 확인 조서가 추후의 거래 관계에서 필정보의 대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어떤 일정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출석에 가름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있어. 예외적으로 불출석 그래요. 뭐라고요? 불출석. 어떤 서면을 제출합니까? 했더니 확인 서면 2통을 제출해. 근데 그 확인 서면을 일반인들이 작성해서는 안 되고 누가 작성해야 돼? 변호사,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 서면을 2통을 제출해. 그러면 그 2통 중에서 한 통이 신청인한테 되돌아 나옵니다. 그 한 통이 추후의 거래 관계에서 무슨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등기 필정보의 대신 역할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등기소에 출석할 수 없는 사람은 합동법률사무소에 찾아가서 공증서면 부본을 작성해서 이 공증서면 부본 한 통을 제출하면 출석에 가름할 수도 있어요. 그죠? 됐어요? 거기까지 3번, 4번은 꼭 기억을 해둬야 돼. 됐지? 그래요. 자주 출제되는 테마야. 그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에 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으뜸은 토지거래 허가서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야. 제공해야 되는 경우,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기억을 해놔야 될 텐데 거기 일단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개괄적인 내용으로서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둬야 돼. 20페이지를 펴보면 거기 박스가 2개 나와 있어. 그죠? 토지거래 허가서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 좌측에 있고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우측에 돼 있어. 0X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서 한번 가보죠.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하고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서를 제공해야 될 권리의 종류는 소유권하고 뭐냐? 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이야. 그죠? 그리고 무슨 계약에 한해서 유상계약, 그래. 뭐라고요? 유상계약에 한해서 허가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어. 그리고 본계약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한다? 예약도 포함해. 그러니까 두 번째 유상계약, 매매, 부담부 증여, 그래. 뭐라고요? 부담부 증여. 즉, 지료의 지급이 있는 지상권 설정 계약. 그 부담부 증여하고 지료를 떼어놔야 돼요. 그죠? 떼어놨는데 거기 또 붙어 있네요. 부담부 증여하고 지료의 지급이 있는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면 유상성을 띠고 있으니까 토지거래 허가서를 제공해야 돼. 예약도 포함하니까 가등기 신청 시에서부터 토지거래 허가서를 제공해야 돼. 근데 우측에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고 할지라도 전세권, 지역권, 임차권, 조당권이라면 토지거래 허가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무상계약, 즉 증여랄지
지료의 지급이 없는 지상권 설정 계약, 신탁 계약, 명의 신탁 해지 전부 다 무상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가등기 신청 시에 제공했기 때문에 본등기 신청 시에 다시 중복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 4번, 5번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한번 가보죠. 농지에 대해서 매매 증여 동그라미, 매매 동그라미, 증여 동그라미. 농지에 대한 매매 증여 그래요. 그러니까 매매는 유상이야. 증여는 뭐야? 무상이지. 그러니까 유무상 계약을 불문하고 농지 취득이라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공해야 돼. 그죠? 유무상 계약을 불문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취득이라면 제공해야 돼. 그 다음에 상속인 이외자 그래요. 그죠? 거기 상속인 이외, 상속이냐 상속인이 아니야?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특정 유증이라고 한다면 상속인이 아닌 자의 입장에서 보면 취득이란 말이야.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공해야 돼. 그죠?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개인이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개인 입장에서 보면 취득이기 때문에 제공해야 돼. 그 다음에 3번, 동일 가구 내에 친족 간의 매매 증여, 즉 형이 동생한테 팔았다, 동생이 형한테 팔았다. 그죠? 취득이야. 각각 형, 동생 입장에서 보면 취득이기 때문에 제공해줘야 돼. 4번, 농지 전용호가 농지 전용 신고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취득이란 말이야. 제공해야 돼.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이 농지를 취득해서 영농조합법인 입장에서 보면 취득이야. 제공해야 돼. 그죠? 우측에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번에 누가 취득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해서 기왕의 진정성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공할 필요가 없어. 두 번째,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는 이미 농지다 농지가 아니다.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공할 필요가 없어. 3번, 상속 포괄유 중 누구에 대한 특정 유증이야? 상속인 그래. 뭐라고요? 상속인에 대한 특정 유증. 점유 취득 시효, 진정명의 회복, 토지 수용. 그죠? 취득이다, 취득이 아니다? 취득이 아니야.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한 가등기 신청 시 제공할 필요는 없고 본등기 신청 시 제공하면 충분하다는 얘기지. 그죠?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한 저당권이나 지상권 설정, 취득이 아니고 설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에서 핵심 키워드는 어디에 있어? 취득에 있다라고 했어. 취득이라면 제공해야 되고 취득이 아니라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다음에 기타 첨부 정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에서는 부여기간 꼭 기억을 해놔야 돼. 국가나 지자체 그래요. 뭐라고요? 국가나 지자체가 주민번호가 없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야. 만천하가 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를 해. 그죠?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는 그 번호만 사용하도록 돼 있어.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국적으로 쫙 깔려져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를 해주도록 돼 있고, 외국인은 체류지 출입국 관리소장이 부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등기관이 부여를 해주고, 법인의 기준지는 항상 어디가 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를 해준다 그랬어. 그래요.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의 부여기간 26회 때부터 간단 없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31회 때까지. 그 부여기간은 꼭 기억을 하고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 재단 등기 신청 시 첨부 정보야.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첨부 정보는 정관 기타 규약. 이거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 그랬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제공해 줘야 돼. 그 다음에 대표자나 관리임을 증명하는 정보, 그 다음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누구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다? 대표자나 관리인 거야. 왜 자꾸만 대표자나 관리인을 들먹거립니까? 그러면 대표자나 관리인이 어느 입장에 서 있어? 신청인. 그래. 뭐라고요? 신청인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이들에 관한 사항을 특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비법인 사단 재단이 의무자 입장에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적에 위 서면 말고도 사원총회 결의서. 그래요. 뭐라고요? 사원총회 결의서를 제공해야 돼. 사원총회 결의서가 뭐냐면 비법인 재산을 비밀리에 처분할 수는 없어. 처분하고자 한다면 공개적으로 처분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사원총회 결의서. 그 다음에 등기 필정보, 인감증명 제공해야 되는데 누구의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대표나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돼. 비법인은 전자신청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법인은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된단 말이야. 방문 신청 시 신청인 본인을 증명한 서류는 뭐니 해도 뭐야? 인감증명이야. 누구의 인감이다?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해 줘야 돼. 그 다음에 권리자 입장에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적에는 부동산 소재직 관할시장 등이 발급해주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 요것만 기억하고 들어가. 그죠? 네, 그래요. 28회 때까지 엄청나게 물어봤어. 요 놈도 한 2, 3년 건너뛰기 때문에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뭐냐면 각하사유야. 뭐라고요? 각하사유. 그죠? 거길 펼쳐 두시고 좀 쉬었다 합니까? 네, 좀 쉬었다 하죠. 그래요.